절대 팔면 안 되는 서울집. 60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성공법 6가지. 60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하셔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과 현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최근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수 씨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년에 은퇴합니다. 아내와 함께 경기도 어딘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씨처럼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꿈꾸는 그 전원생활 정말 준비되셨나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본 아름다운 전원주택, 텃밭 가꾸는 모습만 보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6개월도 안 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오죠. 왜일까요? 먼저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여건입니다. 은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얼마인지, 의료비와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꼼꼼히 계산해 보셨나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로는 제주도, 속초, 양평이 꼽힙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사계절 온화한 날씨, 아름다운 오름과 바다.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하수 오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 지하수는 그냥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게다가 노인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죠. 강원도 속초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최근에는 해안가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세컨하우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오고 바닷바람이 세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피서객들로 인한 소음과 혼잡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 양평은 어떨까요? 지하철 중앙선 연장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무공해 농업지대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서울과 가까워 의료 서비스 이용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후 주거지 선택의 절대 기준. 바로 대형 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필수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 이내에 대형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게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김철수 씨는 충청남도 산골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근경색이 왔을 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생각보다 큰 혜택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면 지하철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병원, 쇼핑, 문화생활 모두 가능하죠. 하지만 시골에서는 어떨까요? 자가용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자금 전액을 집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전원주택을 짓느라 노후자금을 다 쓰고 매달 연금으로만 생활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료비, 집 수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조언드립니다. 절대 집을 팔지 마세요.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인구 감소로 지방은 점점 더 황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붕괴되고 의료 서비스가 축소되고 편의시설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도 집값은 훨씬 더 올라 있을 테니까요. 특히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 분들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첫째, 마을 공동체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텃세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행사나 품앗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전원주택은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원 관리, 제설 작업, 각종 수리. 젊을 때는 재미있지만 나이 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영애 씨는 경기도 가평에 2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5년 후 건강이 나빠져서 팔려고 내놨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에 급매로 처분했죠.
8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황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급매물을 찾으세요. 위에서 말한 이영애 씨처럼 급하게 파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시세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민들을 위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서 6개월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시골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완전히 이주하지 마세요.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3일만 시골에서 지내다가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골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넷째,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아무리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아도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면 그곳은 노후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예비 자금을 확보하세요. 최소한 1년 생활비의 2배 이상은 예비 자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시골 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입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거리인지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전원 생활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맑은 공기,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 여유로운 일상. 정말 좋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 불편함, 경제적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20-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긴 세월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낭만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은 체험부터 시작하세요. 충분히 경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요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노후 거주지 선택 전 경제적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세요. 은퇴자금, 연금, 의료비,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2. 대형 병원까지의 거리가 30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서울에 집이 있다면 절대 팔지 마세요.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은퇴자금 전액을 집에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 1년 생활비의 2배 이상은 예비자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5. 전원주택은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급할 때 팔기 어렵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시골 생활은 체험부터 시작하세요.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단기 임대로 충분히 경험해보고 결정하세요. 7.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원 생활의 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